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항상 등식만 가지고 놀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등식 영역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22번째 강의, 바로 82페이지서부터 84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내용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영역이란 뭐냐? 자, 부등식의 영역. 부등식의 영역. 자, 요 놈은요, 우리가 일단은 도형 자체를 궤도형과 배도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궤도형과 배도형. 궤도형. 예, 말이 좀 우습죠? 네, 배도형.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궤는 뭘 궤라고 그러냐면요. 예, 멍멍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열린 도형이에요. 열려있는 도형. 그 다음에 이 폐도형이라는 건 닫혀있는 도형.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궤도형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다항함수,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열려있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닫혀있는 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이라든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폐도형이에요. 바로 열려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뭐 이쪽과 이쪽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도형 같은 경우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요. 바로 바깥쪽과 안쪽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얘는 결국은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요 윗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요 아랫부분 있죠. 여기를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궤도형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궤도형이라는 것은 상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폐도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지금 안쪽이죠. 안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폐도형은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안쪽과 바깥쪽에 관한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부등식의 영역별로 나타내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것이 크다니까 바로 크다. y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y가 작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도형일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y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이 y가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들어두시고요. 선생님이 요 자세히 오른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차 함수를 예를 들 건데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1보다 크다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y는 2x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럼 이 직선을 먼저 그리게 되면 여기가 왜 플러스죠? 플러스. 그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2x 플러스 1이라는 건 y절편이 1이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예요.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선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이쪽과 이쪽은 바로 부등식의 영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뭐 y절편에서 끊어서 하면 이쪽이 위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위쪽이 놓이는 거고요. 이쪽을 우리는 아래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판단을 할 때는 식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 바로 y가 더 크다라는 것이 바로 상쪽에 놓인다는 뜻이고요. y가 작다라는 것이 아래쪽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놈이 y가 2x 플러스 1보다 크다 하게 되면 어느 쪽의 영역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쪽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경계선 안 포함.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면 그때는 경계선 포함. 왜? 등호라는 건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실근이 아니라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을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또 하나의 예는 y가 왜 나오죠? 2차 원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건 원이죠.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놓이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이 1짜리 원이에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짜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바로 요 안에 있는 점들은요.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점들의 자취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 되는 점들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란 뜻인데 바로 요 놈의 대각선의 길이죠. 이 대각선의 길이가 1이란 뜻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게 1보다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띠리리리 들어온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1보다 작다라는 건 내부를 뜻합니다. 내부를 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y가 이렇게 작다 하게 되면 이건 내부를 뜻합니다. 내부. 근데 거꾸로 커진다 그러면 y가 이렇게 커진다. 반지름보다 커진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 놓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요 놈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보렴 그러면 바로 요 안에 있는 부분에 색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등식의 영역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일종의 이제 편법이기도 하지만 좀 더 빨리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요. 자, 왼쪽으로 1차로 다시 넘어가서요. 1차에서 보면 요런 놈을 찾아라 그러면 적당히 값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xy에 적당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부등호가 성립하면 그것에 그 점이 들어있는 영역이 전부 다 만족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0,0, 0,0이라는 게 지금 이 선의 이쪽에 잡혀 있죠. 00을 집어넣어 보세요. 성립 하나하나. 0은 크다, 1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점이라는 것은 요 점이 포함하는 요 영역은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에요. 거짓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이 성립하는 영역이 됩니다. 자, 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도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적당한 값 0,0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좌변이 더해서 0이죠.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영역 맞죠? 그러니까 이 0,0이 들어있는 영역이 맞다란 뜻입니다. 참이니까 여기에 색칠을 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바로 부등식의 영역에 관한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 우리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부등식의 영역,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 그랬죠. 자, 해봅시다. y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등호라고 생각을 하세요. 크다라는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는요. 자, x절편이 얼마입니까? x절편이 y가 0일 때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3인 곳을 지나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크다 그랬으면 위쪽을 얘기하죠. 위쪽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위에 해당하는 거, 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 영역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3보다 작다죠? 요것도 한번 나타내보면 x가 3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y축에 평행하면서 3인 곳을 이렇게 지나게 되죠. 여긴 0이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x가 3보다 작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x가 3보다 작은 곳은 바로 요 영역이 x가 3보다 작은 곳을 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x가 3보다 작은 곳. 역시 여기는 경계선 포함 안 합니다. 등호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은 여기 등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경계선 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는 위로 볼록하고요. y절편이 1인 곳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래쪽을 뜻합니다. 그럼 y축을 이렇게 보세요. 아래쪽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은 분수죠, 분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반비례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자, y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y축 위에 걸리는 게 없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걸리는 거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쪽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쪽 부분이 되겠죠. 요쪽 부분. 자, 요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계선 포함, 안 포함? 안 포함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요. 자, 이번에는 궤도형이 아니라 패도형이죠. 패도형입니다. 자, 이 놈은 어떻게 되느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원의 중심이
자,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이게 1,2죠? 1,2. 그죠? 반지름은 5짜리. 이렇게 되네요. 등호라고 생각하면. 이게 크다 그랬으니까 결국 y가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외부를 뜻하겠죠? 외부. 그래서 외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요 바깥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경계선 포함 안 포함? 등호가 없으니까 경계선 안 포함이 되는 거죠. 경계선 안 포함.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건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죠. 요거 바꿔주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생겨요? 여기에서 필요했던 1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잡히고요. 자,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요. 바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잡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작거나 같다니까 내부예요, 내부. 내부가 되겠고, 얘는 경계선 포함이죠. 왜? 등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밑에 유제 문제 있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유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문제 62번, 63번 두 문제 있는데 62번부터 풀어보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1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렇게 마이너스 1인 곳을 지나는 거죠. 자, 근데 위쪽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요 영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원이죠. 원.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y는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4가 생겨요. 플러스 4, 여기서는 플러스 9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9, 13, 16이 되죠. 4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놈은 원이 있는데요. 원이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될까요? 이건 x축, y축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건데요.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란 뜻이죠. 그리고 내부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안쪽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놈도 역시 경계선 포함이죠. 그죠? 경계선 포함.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일단 3y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3y는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8보다. 이렇게 되고요. y는 작거나 같다. 3분의죠.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8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직선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요 놈은 x축, y축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사라졌을 때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y절편은 어떻게 돼요? 요게 사라지니까 3분의 8이죠. 3분의 8.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y가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죠. 왜냐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쪽을 뜻합니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건 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경계선 역시 포함하게 됩니다. 경계선 포함.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6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자, 점 K,5가 포물선 요놈의 윗부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윗부분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윗부분에 있을 때, 그러면 y가 요놈보다 어떤 곳에? 큰 곳에. 즉, y는 크다. 누구보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보다. 바로 이것이 윗부분을 뜻하는 거죠. 경계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경계를 포함한다. 경계를 포함하면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즉 x가 k일 때, 요놈이 k일 때 y가 5가 되게 하는 이런 뜻이죠. 요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정리한 결과는요.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3인데요.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다 0보다가 되겠죠? 이런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2차 부등식인데요. 이거 잘 보세요. 얘가 지금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x의 값이 생길 텐데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어딜까요?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오다가 여기 0 되고 마이너스 0 되고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거나 0인 곳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범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요게 사이 범위 이렇게 됩니다. 사이 범위. 쉽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근 두 개를 구해야죠. 요 근하고 요 근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근의 공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짝수차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여기 이쪽 왼쪽의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부등식의 영역 첫 번째 1탄을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곱으로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